손흥민한테 화낸 거요? 제 맘이죠. 토트넘 메디슨 인터뷰 충격 발언에 지켜보던 앙리 분노 터졌다. 유럽 발칵, 잉글랜드 손이 죽이기 또 시작이라고. 경악. 잉글랜드 토트넘은 무조건 캡틴 손흥민 30일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영국 축구 전문 매체 90MIN은 21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손흥민을 새로운 장기 계약으로 묶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 6월까지다.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촉박한 타이밍도 아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미리 재계약을 준비해 손흥민을 잡으려고 한다. 협상 분위기만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면 올해 안으로 재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매체는 손흥민의 재계약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협상이 몇 주 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공격수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빙 레전드다. 지난 2015년 레버쿠젠, 독일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매 시즌 핵심 공격수로 활약했다. 벌써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9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EPL 역대 100호 골 고지를 밟은 지 오래고 토트넘 구단 역대 득점 순위 6위에도 올라있다. 또 손흥민은 2021에서 2022 시즌 리그 23골을 터뜨려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당시 손흥민은 다른 공격수들과 다르게 페널티킥 없이 순수 필드골로만 득점왕을 이뤄내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시즌 안아골절, 스포츠탈장 등 예상치 못한 악재에도 10골 6도움을 올리며 제 몫을 해냈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활약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도 채웠다. 올 시즌에는 토트넘 캡틴 역할까지 맡았다. 손흥민은 특유의 강렬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앞세워 팀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리그 5경기에서 3골을 터뜨리는 등 여전히 위력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 공격수에 이어 최전방 스트라이커까지 소화하고 있다. 손톱으로 나선 지난 2일 벌리전에서 손흥민은 해트트릭을 터뜨렸다. 팀에 여러모로 플러스 요인을 주고 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신임 토트넘 감독도 손흥민의 리더십, 능력 등을 여러 차례 칭찬한 바 있다. 토트넘도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 올 시즌 4승 1무, 승점 13를 기록.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토트넘도 이런 손흥민의 가치를 잘 알기에 신속하게 재계약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아직 18개월 이상 남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을 건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 결과 약속 못하지만 클럽 위에 모든 것 바치겠다는 건 보장한다. 주장 손흥민의 북런던 더비 각오. 손흥민 30일 토트넘 이 아스날과 벌이는 북런던 더비 각오에 팬들도 감동했다. 손흥민은 20일 한국 시간 토트넘 팬포럼의 다니엘 레비 회장,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로버트 빌러엄 토트넘 우먼스 감독, 토트넘 우먼스 주장 베서니 잉글랜드 등과 함께 출연,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흥민은 이 자리에서 오는 24일 라이벌 아스날과 벌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북런던 더비 원정 경기에 나서는 각오를 팬들에게 전했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결과를 약속하지 못하지만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는 건 보장한다. 고 말에 토트넘 팬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친선전을 제외하고 1승 4패로 아스날에 철저히 밀리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아스날과 2번 만나 모두 패했다. 아스날 홈구장인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는 3연패 포함 4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토트넘이다. 아스날의 최근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AS 로마와 벌인 에미레이츠컵, 맨체스터 시티와 벌인 FA 커뮤니티 실드에서 잇따라 우승한 아스날은 이번 시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4승 1패를 기록 중인 아스날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21일 PSV 아인트호벤과 경기를 4에서 0 대승으로 장식했다.
토트넘에는 아스날전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엔지 포스트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맞이하는 첫 시련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토트넘은 이날 이반 페리시치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을 마감. 전력 누수가 생긴 상태다. 손흥민은 16차례 아스날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출전. 4골 5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없지만 득점왕에 오른 2021에서 2022 시즌에는 아스날과 이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2020에서 2021 시즌에는 1골 1도움을 올린 바 있다.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면서 매 경기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경기 중에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팀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해리 케인이 빠진 최전방은 물론 측면까지 소화하고 있다. 5에서 2대승을 거둔 벌리와 경기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승부와 상관없이 원정 경기 때 팬들 앞에 선수단을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해 힘겨운 한 해를 보냈지만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졌다면서 내가 제임스 매디슨과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문자를 보내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서로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있다. 선수들에겐 90에서 100분 동안 응원이 필요하다. 좋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항상 하나가 돼야 하고 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매디슨은 좋은 생각이라고 답장이 왔다. 하지만 로메로 답장은 여전히 오지 않고 있다고 웃으면서 우리는 시즌 내내 이렇게 원정팀 팬들 앞에 설 것이다. 팬들과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3. 항저우온 골잡이 출신 황새 황선홍 감독이 따로 특별과외 항공격수 누구? 출격 가능성 위 화살표. 쿠웨이트를 기분 좋게 물리친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은 경기 다음 날인 20일 훈련을 앞두고 한 명의 공격수를 따로 불러 짧은 시간 면담을 진행했다. 현역 시절 한국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명성을 떨친 황 감독의 앞에 선 선수는 박재용, 전북이었다. 황 감독은 이날 오전 중국 항저우 저장성 진화체육전문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한 본 훈련을 앞두고 박재용과 따로 대화를 나눴다. 황 감독이 팀 숙소와 훈련장에서 선수 개개인과 골고루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만큼은 유독 박재용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공격수들에겐 골을 위한 공격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 감독은 박재용에게도 이 같은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날 훈련장에는 지난 쿠웨이트전에서 교체로 뛰었거나 결장한 선수 10명만이 야외 훈련을 진행했다. 선발 출전자 11명은 팀 숙소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후 휴식을 취했다. 이틀 간격의 빡빡한 경기 일정을 고려할 때 21일 태국전에선 로테이션이 불가피한데 그 선봉에 박재용이 설 가능성이 다분하다. 송민규, 전북, 가 종아리 상태가 좋지 않아 공격진에 변화를 줄 자원이 많지 않다. 황 감독은 쿠웨이트전을 9대0 대승으로 마친 뒤 피지컬팀과 선수단 컨디션 관리를 논의하겠다며 로테이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재용은 일단 쿠웨이트전을 통해 기대감을 키웠다. 한국이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조영욱, 김천, 백승호, 전북, 엄원상, 울산 등의 연속골로 6에서 0으로 앞선 후반 10분 미드필더 고영준, 포항과 교체 투입해 35분 남짓 그라운드를 누볐다. 1m 93 압도적 피지컬을 활용해 쿠웨이트 수비진을 괴롭혔다. 박재용은 후반 35분 팀의 8번째 골을 작성했다. 좌측에서 와일드카드, 설영우, 울산, 가 문전으로 찔러준 왼발 크로스를 문전 앞에서 감각적인 슬라이딩 슈팅으로 골문 안으로 밀어넣었다. 짧은 출전 시간이지만 자신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박재용은 지난 7월 안양에서 전북으로 이적하기 전 안재준, 부천과 함께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2부 공격수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우려였다. 박재용은 첫 경기부터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꿨다. 쿠웨이트전에서 정우영의 해트트릭이 빛났다. 매경기 미친 선수가 나온다면 금메달 3연패 도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수비수 이재익, 이랜드, 은, 박, 재용이, 안, 재준이도 정, 우영이처럼 해줄 수 있다. 고 힘을 불어넣었다. 한편
한국은 쿠웨이트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안재준, 부천, 윗골을 묶어 9대0 승리했다. 21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각, 진화 스타디움에서 열릴 태국과 2차전에서 승리할 경우 3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한다. 소속팀 일정을 마치고 21일 오후 항저우에 입성하는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은 곧장 저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벤치 혹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직관할 가능성이 있다. 이강인은 이르면 24일 바레인과 조별리그 3차전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